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가 천안에서 시작됩니다. 병원이나 요양원을 가지 않고 살던 곳에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산의 미래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다른 지역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학부모들의 의견도 수렴됐습니다. 다음 달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 구상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역에서는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뉴스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복지 모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가 천안에서 시작됩니다.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모든 복지 서비스를 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지 않고 살던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어르신들은 만성질환 등으로 가족을 떠나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받을 수 있지만 심리적 안정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천안시 등 전국 5개 지역을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선도 사업 지역으로 선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통합돌봄의 가장 큰 특징은 의료기관에 가지 않고도 평소 살던 곳에서 모든 의료 복지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르신은 어떤 의료에 대한 건강에 대한 욕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의 어떤 생활, 또 정든 마을에서의 어떤 이웃과의 어떤 교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안시는 이를 위해 천안형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허약한 노인은 활기차게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입원 중인 노인은 평소 살던 곳으로 편안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만성질환자는 자기관리 능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커뮤니티 케어 추진단을 구성했고 각 읍면동 주민센터와 복지관, 보건소 등에는 안내 창구를 설치해 전담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편안하게 집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노인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번 체계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는 체계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는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선 다음 달까지 400여 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각 사례와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한 뒤 8월부터 지원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윤일규 의원은 천안시의 통합돌봄 사업 운영을 위해 복지와 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민선 7기 1주년을 앞두고 아산의 미래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타 지역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급변하는 도시 중 한 곳인 아산시. 오는 2026년까지 15개의 신설학교가 필요할 정도입니다. 이에 발맞춰 새로운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것 또한 시급합니다. 아산시와 아산교육지원청이 아산시 교육, 미래에 답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토론은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을 반영한 듯 준비된 자리가 모두 찼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경기도 오산시의 사례 발표. 오산은 10여 년 전만 해도 열악한 정주 여건 등을 이유로 학력 인구의 외부 유출이 심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교육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중간 조직인 교육재단 설립과 선도적인 시민참여학교 운영 등 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협업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철학도 만들었습니다. 교육청하고 시청이 함께 마무리를 짜내서 어쨌든 서열과 경쟁이 없는 건 좋은데 아이들에게 어떤 걸 줬으면 좋겠느냐, 스스로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함께 어울려 사는 모습을 가르치자, 함께 만들자,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발제자로 나선 아산 지역 학부모 정은하 씨는 방과후 학교를 비롯한 위탁업체 선정 시 학부모들에 대한 의견을 더욱 수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학부모들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어디에다 보여주기 위해서 머릿수 채우기가 아니라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우리 학부모들이 연계성 있는 연계과정 있는 교육의 질을 높은 양성 과정이 저희 학부모들도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토론에선 미래 교육의 방향과 지역 교육 분야 현황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주최 측은 이날 토론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오는 27일 아산 교육 비전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벼 품목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원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과 우박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정부와 충남도, 아산시가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농가에선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가입 대상은 660제곱미터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 등으로 오는 28일까지 지역 농협에서 가입하면 됩니다. 아산시 보건소는 오는 12월까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시행합니다. 이동 검진 차량을 이용해 진행되며 이번 달 온양 6동을 시작으로 매월 2-3개 지역을 순회합니다. 흉부 엑스레이 촬영과 원격 판독이 이루어지며 확진 검사를 위한 객담 검사까지 무료로 지원합니다. 읍면동별 검진 일정은 보건소 질병예방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 해도 지역 작가들에겐 전시를 할 만한 공간조차 부족한 게 현실인데요. 아산문화재단이 젊은 유능한 작가들을 발굴하고 전시 활동을 지원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유명 대학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한 나혜령 작가. 3-4년 전 부모님이 살고 있는 충남 예산에 작업실을 차렸습니다. 그동안 해외 동료들과 활발한 작품 활동을 벌여왔지만 유독 지역에서는 많은 제약이 따랐습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와는 달리 전시회를 열 만한 장소도 정보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보 같은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은 있어도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냥 뭐 서울이라든지 아예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서. 나 작가와 같은 신진 작가들에게 지난 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산문화재단이 도내 20-30대 작가들을 대상으로 전시장과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해주는 공모 사업을 마련한 겁니다. 문화예술을 하는 신진 작가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의 어떤 예술활동이나 예술원을 펼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재단에서 그런 분들이 어떤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신진작가 공모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작가는 단 2명. 당당히 이름을 올린 나혜령 작가는 지난 17일부터 인비트윈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천안 출신 한효니 작가의 초대전이 이어집니다. 지역의 젊은 작가들에겐 흔치 않은 일. 나혜령 작가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 많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신진 작가분들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좀 열린 공간이 되고 좀 많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여름방학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영어캠프는 다음 달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2주 동안 나사렛대에서 합숙으로 진행되며 천안에 주소를 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가 신청은 일반 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 저소득 가구 학생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되고 저소득 가구 학생은 참가 비용이 전액 무료입니다. 올해 정부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반영돼 현재 기본 구상에 관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인데요. 다음 달 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생각보다 규모가 커질 것 같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역에서는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당정협의회입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국회의사당 설치하는 게 생각보다 규모가 커질 것 같다며
각종 위원회나 국회 도서관과 같은 국회 소속 기관의 이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에게 나온 발언이란 점에서 국회 사무처와 사정 공감대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이제 그것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 구상에 관한 연구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다음 달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행상을 이제 보고를 어느 정도 받으시고 아마 이해찬 대표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전에 있는 중소기업부까지 포함해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 부처가 13개에 이르는 만큼 세종의사당의 기능과 역할을 당초 계획보다 크게 잡는 것이 맞다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란 겁니다. 세종시도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과 내년 정부 예산에 추가 설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도 이날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한 발 더 나아가 세종의사당이 사실상 국회 본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말쯤 나올 예정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 용역 결과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마을 현안을 주민 스스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제안하는 마을 총회가 세종시 전동면 청남리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주민이 직접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다루면서 주민자치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세종시 전동면 청남리입니다. 면적만 5.1제곱킬로미터로 다른 리 평균 면적보다 2.5배나 넓습니다. 때문에 마을 공동체가 모이기 어렵고 이장의 업무 부담이 큰 지역입니다. 특히 지형적으로 하천과 철길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나눠지면서 1990년 후반부터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면적이 넓고 멀습니다. 1, 2, 3구 거리가 약 1.3km씩 됩니다. 그렇게 멀다 보니까 그 지역에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런 마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마을회의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주체가 돼 의견을 교환하고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결론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주민이 결정한 내용은 세종시가 행정적, 주민 편의 등을 고려해 행정 절차를 추진하게 됩니다. 주민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결정한 사항을 시에서 적극 수렴을 해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을 현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만큼 시는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하게 됩니다. 시의 권한을 주민들과 이제 나누는 일인데 앞으로도 오늘 그 마을 총회를 계기로 해서 세종시가 실질적인 시민 주권 자치 시대의 어떤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주민이 직접 논의하고 판단하면서 주민자치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합강 캠핑장의 체육 편의시설이 대폭 확충됩니다. 세종시는 올해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토사이트 13개면과 주차장 24면을 새로 설치했으며 화장실 2곳과 샤워시설 2곳 등 편의시설을 확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어린이 물놀이 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2013년 개장 당시 연간 13,000명이었던 이용객이 지난해에는 1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전국적인 캠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관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와 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대상은 세종시에 등록된 축산 농가 818곳으로 소독과 방역 등 시설 장비 기준 적합 여부를 비롯해 위생 방역 관리 준수와 보수 교육 이수 여부 등입니다. 시는 농업축산과와 읍면 담당자를 중심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시정명령 등 축산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6일 세종시 조천 연꽃공원 일원에서 제4회 조치원 연꽃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인기 가수 공연과 버스킹 공연이 펼쳐지며 푸드트럭과 불꽃쇼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동아리 공연, 연꽃 체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지역 어르신과 함께하는 깨끗한 버스 정류장 만들기 거리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세종시 노인회와 시니어클럽의 노인 공익봉사활동 참여자 100여 명이 함께했으며 도렛마을부터 세종시청까지 이동하면서 깨끗한 버스 정류장 만들기 거리 캠페인은 물론 청소 봉사활동도 실시했습니다. 교통공사는 올해 9월과 11월에 추가로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대중교통 중심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 지역 학교에 구축된 교실형 재난안전 체험관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가상현실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보다 현실감 있는 안전교육장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연기가 가득한 어두운 통로. 학생들이 물에 젖은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초록색 유도등을 따라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체험 공간입니다. 가상현실을 이용한 지진 대피 훈련. 머리를 보호할 물건 뭐가 있을까? 다 같이. 네, 가방이 있다. 우리 가방 한번 눌러볼게. 지진이 발생한 순간부터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까지 올바른 대처법을 알려줍니다. 실제로는 체험해 볼 수 없으니까 가상으로도 실제처럼 체험해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었어요. 학교 안에서 실전 같은 재난 안전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 유형별 안전 교육부터 심폐소생술까지 교육부에서 지정한 7대 안전 교육을 직접 배울 수 있습니다. 최신식 VR 교육 장비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현실감을 높였습니다. 현재 세종 지역에 설치된 교실형 안전교육 체험관은 모두 4곳으로 올해 안에 4곳이 추가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실제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을 가상 체험을 하기 위해서 VR을 설치해가지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런 간접 체험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쉽게 재난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학생들의 대응 능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이나 그런 거 할 때 힘이 들긴 했지만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이 쓰러지면 나중에 배운 대로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고급 평준화 학생 배정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는 공주대학교 김문호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정책 제안 발표,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됩니다. 공청회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읍면 지역은 오는 24일 오후 4시에 세종교육원 대강의실에서 실시되며 동지역은 오는 27일 오후 7시 세종시 교육청 대강당에서 진행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대원케미칼에서 화학제품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6251-015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흥기업에서 플라스틱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5-601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